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다뤄본 적이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 보시기 전이나 후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좋아지는 경우,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성공했던 케이스 몇 가지를 좀 돌아봤어요. 직장 생활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특별히 1, 3, 5, 7년 차 때 이런 경험들을 대부분 겪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내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는 진짜 왜 이러고 사나 몰라 이런 자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존감이란 문제는 사실 직장 내에서부터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렸을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 이런 어떤 환경적 배경이 누적되고 패턴화되면서 그게 여러분의 자기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유 상담이나 이런 케이스를 좀 보니까요, 정말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까지 돌아가서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혹시 상처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까지 가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거기까지 가고 지금 그 심리 치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배경적으로 나의 어떤 걸어왔던 환경에서 기인된 것이 지금 나의 자존감을 만든 것이다.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거꾸로 얘기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자존감의 상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저는 여러분 보기 어떠세요? 자존감 뿜뿜이죠?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저한테 제 자존감을 건드릴 수 없어.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했던 방식을 돌아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존감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은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나 뭐다 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법이에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경험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느꼈던 때가 대학교 때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1, 2학년 때 술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맨날 나이트 다니고 맨날 클럽 다니고 그래서 잘 놀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열심히 놀았어. 맨날 밤새도록 술 먹고 아니면 성공했다고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감기가 걸렸나 그래서 술을 못 마신 날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찍 귀가를 하게 된 거죠. 2시, 3시 정도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오는 과정이었는데 길거리를 걷다 보니 그게 다 술 파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걸어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어떤 여자분이 치마를 안 입고 있는 거야. 분명히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안 입고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서 네가 내 치마 뺏어갔지? 그래서 막 따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동안은 제가 술을 먹고 저도 취해서 집에 비틀비틀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퇴근하다 보니까 이 별의별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그 뒤로 술을 안 먹고 일찍 집에 가고 일찍 일어나 봤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니까 학교를 일찍 갔죠. 6시에 버스를 타러 쫙 나가는데 그 버스 타러 갈 때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술 먹고 비틀비틀, 그때까지 놀다가 딴짓 하다가 막 이러고서 비틀비틀 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참 묘하게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아직도 저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자존감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참 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저처럼 술 먹고 늦게 가고 이러진 않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더라.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근자감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내 자존감이 시작되는 거야. 자존감이라는 건요,
나의 존재감이야. 나의 이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도전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면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대단한 일을, 대단한 자기개발을, 대단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일단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리무브 클럽 오픈하니까 일로 오세요.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신청해서 함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자존감을 높였던 방법은요, 사실 이게 제일 강력해요.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별명이 바보였어요. 너무 일도 못하고 맨날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순간 그룹에 완전 라이징 스타가 되는 그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 우리 회사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막 리크루팅을 해왔어요. 협상을 해서 우리 회사 지원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네. 아, 이거 하나에 회사에서 갑자기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사람들을 꼬셔왔냐? 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냐? 요 한두 가지 포인트가 딱 잡히면서 제 머릿속에 아, 요렇게 일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요렇게 일하는 게 성과구나. 그게 그냥 패턴이 딱 잡힌 거야. 그동안은 이 패턴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보여준 사람도 없었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부서를 인사팀으로 이동하고 저희 팀장님이 야, 됐고 요런 사람들 20명만 데리고 와. 그럼 너 A야, A. 그냥 아주 명쾌하게 알려줘. 그래, 나는 아주 심플한 거야.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볼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막 들이박았더니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성과가 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옥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하게 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도전하면서 계속 성과가 나는 거예요.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그 하나, 이 한 번의 단초만 있다면 이 성과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자존감을 한순간에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쓰더라도, 조금 더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작은 한 번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여요. 그날 하루는 업무를 다 전폐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 달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꼭 칭찬하고 싶은 사람, 성과가 있었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발표시키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의 팀장이라면 대단한 회사적인 시스템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잘했던 점, 또 못했다 하더라도 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시간 한번 마련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한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리더십 분들을 위한 콘텐츠가 슬슬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자, 이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드는 방법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업무에 엄청난 변화를 둘 수 없더라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조사, 남들이 하지 않는 분석,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칭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엄청난 성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에 이런 도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성공 경험을 만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단순한데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는요, 엄청나요. 자, 남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했던 건요, 봉사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자, 지금도 여러분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를 가지셨거나 미혼모나 미혼부, 그리고 고아원, 뭐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어떤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간만 내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많고 여러분의 필요를 느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떠한 것이라는
감이 오잖아요. 이걸 회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남을 돕는다는 건 여러분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경험이 없거나 여러분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도와주는 거, 그들을 한번 백업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똑같은 봉사활동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남들이 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성공 경험의 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일 잘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차 때 제가 그때도 되게 고생 많이 할 텐데요, 제 밑으로 들어왔던 신입사원이었어요. 저랑 1년 차이 나는 후배죠.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미약하지만 내가 이런 실수하니까 엄청 혼나더라, 이거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그 실수 안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가르쳐 줄 게 있는 거야. 그 친구는요 지금도 저한테 엄청 고마웁니다. 지금 이 영상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영상 보면 댓글 꼭 다세요. 자,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사를 도우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좋아요. 당연히 성과 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성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과 내기 전에 상사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는 거, 상사가 어려워하는 것을 공감해 주는 거, 상사의 개인적 필요를 채워줘 보는 거. 이거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수 있는데요, 진짜로 제가 이건 상사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너무 인품이 훌륭한 직원들이어서 가끔씩 뭐 자기들이 뭐 좀 캥길 때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나 음료를 한 번씩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기가 갖다 놨다고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어느 날 제가 밖에 미팅하고 딱 와보면 있어. 그때 제가 진짜 힘들 때 그 음료 하나가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씩 거기다가 대표님 힘내서 이렇게 손편지 아주 포스트잇 아주 간단하게 하나, 이게 어떤 사람은 완전 아부다 이럴 수 있는데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반복되고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음료 사라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나는 밀크티인 거 알지? 네, 제가 지금까지 지금의 제 강철 자존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효과적이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몇 가지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바꿔내보자. 여기에 여러분 다 같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자기관리와 회사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극복했던 방식에 대해서 오늘처럼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